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전국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재료역학의 개념 정리입니다. 기업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시 전국 면접의 영역을 연습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 외에도 시험을 위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개념만을 설명하기에 예제풀이나 수식은 다루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역학이란 무엇인가? 역학이란 힘을 받고 있는 물체의 정지 또는 운동의 상태를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재료역학은 응력과 변형이 있는 고체의 거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음은 재료역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응력입니다. 응력은 물체의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되는 내력을 단위 면적에 대하여 나타낸 힘의 크기입니다. 응력에는 인장응력, 압축응력, 전단응력, 굽힘응력, 비틀림응력이 존재합니다. 인장, 압축, 전단 능력은 화면의 그림과 글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굽힘 응력과 비틀림 응력은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굽힘 응력은 물체가 힘을 받아 휠 때의 응력을 말합니다. 보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압축이 걸리는 부분과 인장이 걸리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응용 문제로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조합할 때 어떤 조합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굽힘응력 그림이 콘크리트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취성 재료이므로 인장에 취약합니다. 반면 압축에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은 연성 재료이므로 인장에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림의 모양과 같은 콘크리트에 철근을 추가하게 된다면 인장이 걸리고 있는 하단에 철근을 덧붙여서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틀림 응력입니다. 재료역학 외에도 대학물리, 정역학, 동력학을 통해서 토크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을 것입니다. 토크 혹은 모멘트는 힘과 거리의 곱입니다. 그렇기에 그림에서 보여지듯 중실축의 중심부보다는 외곽에서 큰 토크가 발생되고 응력 역시도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력 집중입니다. 축하중이 작용하면 응력은 균일하게 분포하지만 모양이 급변하는 단면에서는 응력 분포 상태가 불균일해지고 부분적으로 응력이 커지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응력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 인장시편에 노치 혹은 홀을 가공해 놓았을 때 그 주위로 응력이 크게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파괴 등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하중에 대해서도 전공 면접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중이란 기계나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 재료에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합니다. 하중은 운동 상태에 따른 하중의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정하중과 동하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정하중은 수직하중과 전단하중이 해당하게 됩니다. 동하중은 반복하중, 충격하중, 교본하중이 있습니다. 반복하중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충격하중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작용하는 하중을 의미합니다. 교본하중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용 방향에 따른 하중의 분류는 그림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오니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의 역학적 특성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강도입니다. 강도는 재료가 소송 변형에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응력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송 변형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재료와 하중의 성질에 따라 항복 강도, 극한 강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스틸의 항복 강도가 어때? 라는 말은 스틸의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력이 어때? 와 같은 말입니다. 다음은 강성입니다. 강성은 강도와 다르게 재료의 탄성 영역에서 저항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강도는 소선 변형에 대한 저항, 강성은 탄성 변형에 대한 저항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경도는 재료의 표면의 손상에 저항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경도는 재료의 강도 및 내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료의 소성 변형은 표면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도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도 시험은 비용이 저렴하고 재료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 관리 목적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연성과 취성의 비교입니다. 연성은 탄성 한계를 넘는 힘을 가함으로써 물체가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전성과 함께 물체를 가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 그 정도는 연신율이나 수축률로 표기합니다. 연성 재료는 강, 구리, 알루미늄 등 연신율이 5% 이상의 재료들을 말합니다. 취성은 물체에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가했을 때 영구 변형을 하지 않고 파괴되거나 또는 극히 일부분만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성질입니다. 취성 재료는 항복과 네킹 현상이 보이지 않으며 극한 강도에 도달하면 예고 없이 파단됩니다. 그 예시로는 콘크리트, 주철, 유리, 세라믹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SS 커브를 통해 연성 재료와 취성 재료의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취성 재료의 SS 커브인데 탄성 구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연성 재료의 그래프는 탄성 구간을 넘어서도 소성 구간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성은 무엇일까요? 탄성은 재료에 외력을 가하다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탄성 구간이 지난 후에는 소성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재료에 외력을 가하다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말합니다. 탄성 구간과 소성 구간을 나누는 구간은 바로 항복점입니다. 인장 시편의 SS 커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구간에서부터 B 구간, 즉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구간을 바로 탄성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B점, 즉 항복점을 지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소성 구간이 이어집니다. B부터 C 구간은 변형 경화 구간입니다. 변형 경화 구간에서는 재료가 다시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추가 변형을 유발하려면 더 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프의 C점은 극한 강도 구간입니다. 재료가 인장에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응력점입니다. C 구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국부 변형 구간으로 재료의 C편 단면이 국부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료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가 갑작스럽게 얇아지면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C편에 추가적인 신장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인장력이 감소되는 구간입니다. 국부 변형이 되면서 단면이 점차 얇아지다 결국 파단이 되는데 이 점을 파단점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성 구간에서 하중이 갑작스럽게 제거가 된다면 응력은 탄성 구간의 기울기로 다시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